며느리가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골골대며 아파했지요.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순간 아따 뭔 냄새고 송장 썩은 내 나는데 시어머니 냄새 한번 고약하네. 막대 먹은 며느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만석군 최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3대가 부자로 살았고 마을에서는 최진사 댁이라 불렸는데 넓은 기와집에 논밭이 수십마지기였고 곳간에는 쌀이 넘쳐났습니다. 하인만 수십 명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 앞을 지나며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주인 최씨 부인은 3년째 병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집안 살림을 우렁차게 꾸렸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배가 항아리만 하고 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는데 침상에 누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의원들을 불러 진맥을 시켰으나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1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그래도 방안을 걸었는데 둘째 해에는 다리가 마비되었고 셋째 해인 올해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곁에는 하녀 향단이가 있었습니다. 향단은 10살 때부터 이 집에서 자라 올해 25이었는데 최 씨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향단은 어릴 적 굶어 죽을 뻔한 것을 최 씨 부인이 거두어 살려주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가던 자기를 안아 집으로 데려왔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으며 글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향단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최 씨 부인에게 목숨처럼 충성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달여 올렸고 밤에는 곁에서 잠을 자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도 향단을 친딸처럼 아꼈는데 향단이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향단이가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약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났는데 꿀을 섞은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향단을 보며 고맙다는 말을 했고 향단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향단이 약사발을 최 씨 부인 입에 가져다 대려는데 마당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우 집구석에 웬 송장 썩는 냄새가 나. 향단이 너 똥이라도 퍼왔냐? 새 며느리 옥분이 들어오며 코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옥분은 어제 혼례를 치르고 시집 온 새댁이었는데 말투가 거칠기로 소문난 처자였습니다. 향단은 옥분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버릇없다고 나무랐으나 옥분은 향단의 말을 끊고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약방 주인의 딸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온갖 약재 냄새를 맡았는데 코가 남달리 밝았습니다. 옥분이 10살 되던 해 아버지 약방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비소를 잘못 다루다 손에 묻혔는데 그것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아 하인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온몸을 비틀며 죽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옥분을 불러 비소 가루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이 냄새는 절대 잊지 마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다. 달콤한 것에 섞으면 냄새가 가려지지만 코가 밝으면 알아챌 수 있다. 아버지의 말을 평생 잊지 않았고 그래서 옥분은 비소 냄새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옥분은 약사발에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한 꿀 냄새 뒤에 숨은 쓴 냄새가 났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비소였습니다. 옥분은 약사발을 최 씨 부인 입에서 떼어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놀라 옥분을 바라보았는데 무슨 짓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노인네가 노망이 났습니까? 왜 사약을 돈 주고 사 먹으세요? 이거 드시고 피토하면 이불 빨래하기 귀찮으니까 먹지 마세요. 옥분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향단은 급히 나서며 옥분을 막았습니다.
며느님, 이게 무슨 불경한 말씀이십니까? 이 약은 한양 최고의 의원이 지은 보약입니다. 향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약사발을 들고 향단을 바라보았는데 향단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충성스러운 하녀의 것이 아니라 뭔가를 들킨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옥부는 향단을 밀치고 마당으로 나가더니 약사발을 마당 한가운데 확 뿌려버렸습니다. 과당, 약사발이 깨지며 약이 땅에 흩어졌습니다. 검붉은 약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었는데 옥부는 코를 막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아우 냄새, 이런 걸 왜 먹어요? 옥분이 소리치자 최씨 부인은 기가 막혀 몸을 떨었고 향단은 마당으로 달려나가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며느님이 저를 내쫓으려고 보약을 사약이라 우깁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향단이 통곡하며 최씨 부인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는데 3년 동안 자기를 살뜰히 돌본 향단을 새 며느리가 모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들어온 지 하루 된 년이 신복을 모함해 재산 노리고 이간질하는 거지. 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향단이 방으로 들어가 최씨 부인을 부축해 일으켰는데 최씨 부인은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옥부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옥분의 뺨을 후려쳤는데 딱 그 소리와 함께 옥분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뺨이 새빨개지며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향단은 울며 최씨 부인을 붙들고 자기가 어찌 마님을 해칠 수 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옥분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 내일부터 밥도 주지 않을 테니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해라. 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옥분은 뺨을 쓰다듬으며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래, 말로 해서는 안 믿는구나. 옥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씨 부인의 얼굴을 보니 비소 중독 증상이 역력했습니다. 온몸이 부어오르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이 충혈된 것이 전형적인 비소 중독이었는데 3년 동안 조금씩 독을 먹었다면 이미 온몸에 독이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방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뺨을 맞았으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을 미움받아도 좋다. 욕을 먹어도 좋다. 천하의 계잡년이라 불려도 좋다. 살리기만 하면 된다. 옥분이 결심했습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독을 빼내야 했고 그러려면 자기가 악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향단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향단은 최씨 부인을 눕히며 다시 약을 다려오겠다고 했으나 최씨 부인은 기운이 없다며 오늘은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향단은 속으로 이를 갈았는데 옥분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것이 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옥분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달빛 아래 마당에는 깨진 약사발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설령 저를 미워하시더라도 옥분이 속으로 다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최씨 부인은 어제 뺨을 때린 일로 속이 후련했는지 잠을 잘 잤습니다. 눈을 뜨니 몸이 한결 가벼운 것 같았고 마음도 편안했는데 저런 버릇없는 며느리를 혼내주었으니 앞으로는 얌전해지겠지 싶었습니다. 향단이가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하는지 칼질 소리와 뚝배기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자 최씨 부인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향단이가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침상에는 하얀 쌀밥이 수북이 담겨 있었고 소고기 무국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나물 반찬도 정갈하게 놓여 있었는데
쌀밥에는 윤기가 흘렀고 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단이가 밥상을 놓으며 진지 드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고기를 푹 구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기분 좋게 숟가락을 들려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옥분이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밥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가 발로 확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밥그릇이 뒤집히며 하얀 쌀밥이 이불 위로 쏟아졌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반찬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이 이불과 요위에 번졌고 쌀밥 알갱이들이 사방에 굴러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최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팔짱을 낀 채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쭈, 어제 며느리 뺨 때릴 힘은 있고 밥 씹을 힘은 없나 보네. 오늘부터 밥 없습니다. 굶어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부릅뜨고 옥분을 노려보았으나 옥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향단이가 급히 나서며 옥분을 밀쳤습니다. 며느님, 이게 무슨 패륜이십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향단이 소리쳤으나 옥분은 향단을 한 손으로 밀어내며 벽에 부딪히게 만들었는데 옥분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옥분은 마당으로 나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무가 2개 들려 있었는데 밭에서 막 뽑아온 것인지 흙이 질팩 묻어 있었고 뿌리에는 지렁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미나리 한 단도 들고 있었는데 잎사귀는 시들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줄기는 질겨 보였는데 옥부는 그것을 최 씨 부인 이불 위에 던졌습니다. 정 배고프면 이거라도 씹으시든가. 옥분이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불 위에 던져진 생무와 미나리를 보고 기가 막혔는데 흙이 묻고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이 짐승 먹이 같았습니다. 똥만 싸고 하는 일도 없는데 밥심이 뭐 필요해요. 이거 다 먹기 전엔 물 한 모금도 없습니다. 옥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뒷목을 잡고 신음했습니다. 이 인연이 나를 죽이려고.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긴요. 그냥 굶기는 겁니다.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왜 밥을 먹어요? 옥분이 말하고 밖으로 나가자 향단이 최 씨 부인에게 달려가 부축했는데 최 씨 부인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향단은 최 씨 부인을 눕히며 저 며느리를 내쫓아야 한다고 속삭였으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밖으로 나가 방문에 빗장을 걸어 잠갔는데 안에서는 열 수 없게 만든 뒤 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인들이 멀찍이 서서 쳐다보았으나 새 안주인이 무서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향단이 방 안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님, 문 여십시오. 마님께서 드실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향단이 소리쳤으나 옥부는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향단이 너도 밥 몰래 넣어주다 걸리면 주둥이를 꿰매버린다. 어머님이 저 생물을 다 드실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옥분이 말하자 향단은 이를 갈며 문을 쾅쾅 두드렸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 안에서 이불 위에 던져진 생무와 미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으나 저것을 먹을 수는 없었는데 흙이 묻어있고 딱딱했으며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향단에게 물을 달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입이 말라 혀가 붙을 것 같았는데 향단은 방 안을 돌아다니며 물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분이 미리 다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마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밤에 몰래 넣어드리겠습니다. 향단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전연히 지키고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과연 옥부는 마당에 자리를 깔고 앉아 최 씨 부인 방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배고픔에 괴로워했는데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생물을 먹을 수는 없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목도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입술이 바짝 말랐고 혀가 뻣뻣해졌는데 향단이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었으나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문 밖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밥도 거기서 먹었고 잠도 거기서 잤는데 누가 뭐라 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달빛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독한 노인네시네. 이러다 진짜 굶어 죽으시겠어. 옥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는데 독을 빼내려면 먼저 독이 든 음식을 끊어야 했고 그러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최 씨 부인의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는데 가슴이 아팠으나 참았습니다. 정말 죽으면 어쩌나 옥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다짐했는데 독을 계속 먹으면 어차피 죽으니 지금 굶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목이 너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맺혔으며 혀가 부어올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졌고 눈앞이 흐릿했는데 향단은 눈물을 흘리며 최 씨 부인을 부축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혀는 부어올라 입안을 가득 채웠으며 목구멍은 불에 댄 듯 따가웠습니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무거워 제대로 뜨지 못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 최 씨 부인이 신음했습니다. 향단이 최 씨 부인 곁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물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옥분이 들어왔는데 손에는 바가지에 담긴 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찰랑거리며 햇빛에 반짝였는데 최 씨 부인은 그 물을 보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물 좀. 최 씨 부인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서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최 씨 부인과 향단은 어리둥절하게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부는 마당 끝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 평평한 돌 위에 바가지를 놓았는데 최 씨 부인 방에서 우물가까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했고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옥분이 방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겁니다. 처먹고 싶으면 기어 나와서 드세요. 옥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부릅뜨고 옥분을 노려보았습니다. 인연이 정말.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옥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꼬우면 말라 뒤지시든가. 난 상관없어요. 옥분이 말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마당에 자리를 깔고 앉아 우물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은 분노보다 강했는데 혀가 부어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입안은 마른 흙처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제가 몰래 물을 떠오겠습니다. 향단이 말했으나 옥분이 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향단이 너 한 발짝만 나와봐라. 목을 비틀어 버린다. 옥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향단은 주춤하며 물러섰는데 옥분의 눈빛이 무서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우물가에 놓인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끝이라 멀리 있었지만 바가지에 담긴 물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혀는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연에게 굴복할 수는 없어. 최 씨 부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천천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3년 동안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던 다리가 보였는데 부어올라 통나무처럼 굵었고 피부는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손으로 다리를 쳐봤으나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마치 남의 다리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신음하며 몸을 뒤집었습니다. 엎드린 자세가 되었는데 양팔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이 없어 몸이 떨렸고 간신히 상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양팔로 바닥을 짚고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질질 끌렸는데 무거운 돌덩이를 끄는 것 같았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기어갔는데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저년, 저 악귀 같은 년, 최 씨 부인이 욕을 하며 기어갔습니다. 방문을 지나 마루로 나왔는데 마루 끝에서 마당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루에서 마당으로 몸을 내렸는데 손이 미끄러지며 얼굴부터 땅에 박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신음했습니다. 입에 흙이 들어갔고 이마가 돌에 부딪혀 까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다시 양팔로 바닥을 짚고 기어가기 시작했는데 마당 흙바닥을 기며 옷이 더러워지고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옥부는 마당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으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계속 기어갔습니다. 우물가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누워만 있던 몸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 팔도 떨렸습니다. 전년을 죽여버릴 거야. 최 씨 부인이 욕을 하며 기어갔습니다. 한 뼘씩 기어갈 때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는데 이마에서, 목에서, 등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옷이 땀에 흠뻑 젖었고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마침내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집어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바가지를 입에 대고 물을 마셨는데 시원한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한 바가지를 다 마시고 나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옥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운동 잘하셨네요. 땀도 제법 흘리시고 옥분이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옥분을 노려보며 욕을 하려 했으나 숨이 가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무언가를 들고 왔는데 맷돌이었습니다. 맷돌을 마루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고 그 옆에 콩자루를 쏟아냈습니다. 콩이 우르르 쏟아지며 마루를 뒤덮었는데 5가마니는 되어 보였습니다. 밥값은 해야죠. 이거 다 갈기 전엔 잠도 없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맷돌과 콩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인연이 날 죽이려고.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긴요. 놀고 먹는 식충이가 우리 집에선 안 통합니다. 밥 먹으려면 일해야죠. 옥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루까지 기어가는 것만으로도 기진맥진했는데 맷돌을 돌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을 부축해 마루로 올렸는데 맷돌 앞에 앉혔습니다. 저런 악귀 같은 년, 최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옥분은 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물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맷돌을 돌려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맷돌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는데 맷돌이 무거워 손잡이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돌렸는데 손에서 땀이 났고 팔이 떨렸습니다. 옥부는 마당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맷돌을 돌릴 때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중요했습니다. 땀으로 독을 빼내야 했고 그러려면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울며 맷돌을 돌렸습니다. 손이 아팠고 팔이 떨렸으며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매일 우물가로 기어가 물을 마셨고 맷돌을 돌려 콩을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만 돌려도 손이 떨렸으나 나흘째가 되자 10바퀴씩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마비되어 있었으나 팔에는 힘이 붙기 시작했고 온몸에서 쏟아지던 땀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 씨 부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맷돌을 돌리지 않을 때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더니 이불을 뒤집어 써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 마님, 괜찮으십니까? 향단이 최 씨 부인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온몸을 떨며 이를 딱딱 부딪혔는데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향단아, 약 타오. 나 죽는다.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향단은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구하러 가려 했으나 방문이 열리며 옥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옥분이 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옥분을 보고 손을 뻗었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약을 먹어야 해. 안 그러면 죽어. 최 씨 부인이 신음했습니다. 옥분은 최 씨 부인을 살펴보았는데 손떨림, 식은땀, 동공 확장을 보고 무엇인지 알아챘습니다.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향단이 먹인 약에 아편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끊자 몸이 약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물에 적셔 최 씨 부인 이마에 올려놓았는데 최 씨 부인은 차가운 수건에 몸을 떨었습니다. 죽긴 뭘 죽어요. 질환병이 도진 겁니다. 옥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향단은 옥분을 밀치려 했으나 옥분은 향단을 한 손으로 밀어내며 최 씨 부인 몸을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팔을 닦고 다리를 닦았는데 최 씨 부인은 추워서 몸을 떨었으나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워. 그만. 최 씨 부인이 신음했으나 옥분은 계속 냉수 마찰을 했습니다. 1시즌 정도 지나자 최 씨 부인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고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향단은 방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옥분 때문에 계획이 모두 틀어졌고 이대로 가다가는 최 씨 부인이 정말 건강해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향단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옥분이 잠든 틈을 다 약을 먹여야 했고 그러려면 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분은 마당에서 잠이 들었는데 최 씨 부인 방문을 지키다가 피곤해서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향단은 옥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향단은 자기 방으로 가서 숨겨둔 약을 꺼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는데 작은 약봉지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향단은 약봉지 하나를 꺼내 품에 넣었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 방으로 가려면 마당을 가로질러야 했는데 옥분이 마당에서 자고 있어 갈 수 없었습니다. 향단은 담장 쪽으로 돌아갔는데 담장 너머로 약을 던져 방 안으로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향단은 담장 밑에 놓인 독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꺼내 던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이 나와 향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으악! 향단이 비명을 지르며 독에서 떨어졌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향단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갔는데 향단이 발버둥을 쳤으나 옥분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종년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어디서 수작질이야?
옥분이 차갑게 말하며 향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향단의 고개가 돌아갔고 뺨이 새빨개지며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옥분은 향단의 손에서 약봉지를 빼앗았습니다. 약봉지를 열어 냄새를 맡았는데 역시 비소 냄새가 났습니다. 향단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고 옥분은 약봉지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옥분은 약봉지를 땅에 뿌렸습니다. 검은 가루가 흙 위에 흩어졌는데 달빛 아래서 반짝거렸습니다. 마침 마당을 돌아다니던 닭 한 마리가 그쪽으로 왔습니다. 닭은 땅에 뿌려진 약 가루를 보고 모이인 줄 알고 쪼아먹기 시작했는데 고개를 숙여 열심히 쪼았습니다. 옥분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향단도 바닥에 앉은 채 닭을 바라보았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 닭이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돌아다니더니 고꾸라졌고 입에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붉은 피가 쏟아졌는데 닭은 몸부림을 치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옥분은 죽은 닭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독한 년들, 비소를 얼마나 섞은 거야. 옥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닭이 조금 쪼아 먹었을 뿐인데 즉사했다는 것은 비소 농도가 매우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3년 동안 이것을 먹었다면 몸속에 독이 얼마나 쌓여 있을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 안에 있어 닭이 죽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정신이 없었고 옥분의 냉수마차를 받느라 밖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옥분은 향단을 보았습니다. 향단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님을 죽이려 했구나. 옥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향단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부정했으나 옥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입 다물어. 한마디라도 더 짓거리면 혀를 잘라버린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향단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는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죽은 닭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고 나중에 관아에 고발할 때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닭을 우물가에 묻었는데 땅을 파고 닭을 넣은 뒤 흙으로 덮었습니다. 향단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계획이 모두 틀어졌고 이제는 옥분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맷돌을 돌리고 우물가를 기어다니며 조금씩 힘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뜨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는데 비소 중독 증상이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맷돌을 돌리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맷돌 위로 고꾸라졌는데 눈을 감은 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님! 향단이 최 씨 부인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대답이 없었고 숨만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달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을 살펴보니 맥박이 약하고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독 기운이 뼈에 사무쳐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최 씨 부인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았는데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법밖에 없다. 옥분이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비소 중독의 마지막 치료법이 떠올랐는데 고열 찜질이었습니다. 온몸을 뜨겁게 달궈 땀을 쏟아내게 하면 독이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방법이기도 했는데 잘못하면 열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옥분은 밖으로 나가 장작을 날랐습니다. 장작 더미에서 마른 장작을 골라 한 알음씩 날랐는데 아궁이 앞에 장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매미 소리가 요란했으며 마당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날씨에 불을 떼면 방 안은 찜통이 될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며 불길이 치솟았는데 아궁이 안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옥부는 계속 장작을 밀어 넣었고 불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더니 점점 뜨거워졌고 이윽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으나 이마에서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계속 장작을 넣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방 안은 점점 더 뜨거워졌는데 옥분도 불 앞에 앉아 있느라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치마가 불길에 그을려 검게 변했고 얼굴은 열기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발, 제발 땀을 흘려주세요. 옥분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이마에서 땀이 맺혔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았고 더 많은 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 댁 굴뚝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는데 한여름에 연기가 나니 이상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저기 연기 난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최진사 댁 마당으로 몰려왔는데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고 있는 옥분을 보고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쪄 죽인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을 보고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여름에 불을 떼는 것은 미친 짓이었고 시어머니를 죽이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연을 끌어내라. 누군가 소리치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이 날아와 옥분의 이마를 맞췄는데 이마가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옥분은 이마를 손으로 감쌌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습니다. 전연이 정말 미쳤구나. 사람들이 소리치며 돌을 더 던졌습니다. 돌이 옥분의 어깨를 맞췄고 등을 맞췄으며 다리를 맞췄으나 옥분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향단이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며느님이 마님을 죽이려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향단이 울며 소리쳤는데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더 많은 돌이 날아왔고 옥분의 온몸에 맞았으나 옥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옥분의 치마 자락을 핥았습니다. 치마가 타기 시작했는데 옥분은 손으로 불을 끄며 계속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불에 대었고 다리도 불에 대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옥분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방 안을 보니 최 씨 부인의 온몸에서 땀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불이 땀에 흠뻑 젖었고 베개도 축축했습니다. 옥분은 계속 불을 조절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죽을 것이고 너무 약하면 땀이 안 날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땀을 빼내야 했는데 불을 지피고 빼기를 반복하며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욕을 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옥분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어깨와 등에도 피멍이 들었으며 다리에는 화상 자국이 생겼으나 옥분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우 독한 노인네. 제발 땀 좀 흘리라고. 나까지 타 죽겠네.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옥분도 열기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었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으며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인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으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 살아주세요. 옥분이 속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이 떨렸으나 장작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방 안의 최 씨 부인에게서 시커먼 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땀과 함께 빠져나오는 것이었는데 검은 땀이 온몸을 적시며 이불 위로 흘렀습니다. 옥분은 그 모습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마침내 독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불을 약하게 줄였는데 이제는 천천히 식혀야 했습니다. 옥분은 아궁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다리에는 화상으로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웃었습니다. 해냈다. 어머님을 살렸다. 옥분이 속으로 생각하며 눈을 감았는데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분이 쓰러진 뒤 마을 사람들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최 씨 부인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죽었을 줄 알았으나 숨을 쉬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시커먼 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최 씨 부인을 살펴보았는데 몸에서 나오는 검은 액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이 빠져나오고 있었고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옥분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마에 상처를 꿰매고 다리에 화상에 약을 발랐는데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미쳤는지 효녀인지 모르겠구만. 의원이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낯익은 천장이 보였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놀랍게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3년 동안 납덩이처럼 무겁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숨을 쉬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으며 머리도 맑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는데 팔에 힘이 있었고 허리도 곧게 펴졌습니다. 내가 왜 안 어지럽지? 최 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워 쓰러졌는데 지금은 전혀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거울을 찾았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춰보았는데 거울 속의 얼굴에 놀랐습니다. 붓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부풀어 있던 얼굴이 말끔하게 가라앉았고 누렇게 떠있던 피부에는 혈색이 돌았으며 충혈되어 있던 눈도 맑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얼굴인가? 최 씨 부인이 중얼거리며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부은 뺨이 사라졌고 턱선이 보였으며 피부가 부드러웠습니다. 3년 전의 얼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다리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마비되어 있던 다리가 움직였는데 발가락이 움직이고 발목이 움직이며 무릎이 구부러졌습니다. 감각도 돌아왔는데 이불을 만지는 느낌이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리가 움직여. 최 씨 부인이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어 보니 다리가 버텼고 침상 가장자리에 걸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닥에 발을 내려놓았는데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으나 버텼고 벽을 짚으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걷는 것이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내가 걷는다. 내가 걷고 있어. 최 씨 부인이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벽을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는데 비록 느렸지만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신기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도 신기했고 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신기했으며 숨쉬기가 편한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귀를 기울였는데 누군가 담을 넘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얼굴에 검은 천을 둘렀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당했을 것이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다리도 움직였으며 팔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최 씨 부인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방문을 밀고 들어오려는데 최 씨 부인은 재빨리 방구석으로 피했습니다. 강도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고 침상을 향해 다가갔는데
이불만 덮여 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도는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최 씨 부인이 뒤에서 요강을 들어 강도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쾅! 요강이 강도의 머리를 강타했는데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강도가 비틀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다시 한번 맨요강을 휘둘렀는데 맷돌을 돌리며 단련된 팔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놈이 내가 맷돌 돌리던 짬이 얼만데. 최 씨 부인이 소리치며 워요강을 내리쳤습니다. 강도의 머리가 또다시 맞았고 강도는 바닥에 쓰러져 나뒹굴었습니다. 소란의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옥분이 방에서 뛰쳐나왔고 하인들도 몰려왔으며 마을 사람들도 달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채뇨강을 든 채 강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도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최 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워요강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옥분이 달려와 최 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옥분을 보고 내뇨강을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렸으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강도를 때려 눕혔다. 최 씨 부인이 신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옥분도 놀라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혼자 서 있고 삼요강을 휘두른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강도를 붙잡았습니다. 강도의 얼굴을 가린 천을 벗겼는데 낯선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놈, 내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느냐. 하인들이 강도를 흔들며 다그쳤습니다. 강도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정신을 차렸는데 주위를 둘러보다가 향단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향단아, 나 좀 살려줘. 강도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향단을 보았는데 향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 사람을 아느냐? 하인들이 향단에게 물었습니다. 향단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부정했으나 강도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향단아, 내가 시켰잖아. 마님을 죽이면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잖아. 강도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향단을 바라보았는데 향단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향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계속 향단을 가리키며 소리쳤는데 사람들은 향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나섰습니다. 향단이 방을 수색하십시오. 옥분이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향단의 방으로 달려갔는데 향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하인들이 향단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상자를 열었으며 벽장을 뒤졌는데 벽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인이 소리치며 물건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비소 가루 봉지가 여러 개 들려 있었고 훔친 폐물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으며 최 씨 부인 모습을 본떠 만든 인형의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향단이 최 씨 부인을 저주하고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하인이 편지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향단과 강도가 주고받은 밀서였는데 최 씨 부인을 죽이고 재산을 나눠 가지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향단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향단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향단을 둘러싸고 욕을 퍼부었는데 10년 동안 충성스러운 하녀로 여겨졌던 향단이 독살범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 년이 마님을 죽이려 했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 사람들이 소리치며 향단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향단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떨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합니다. 이년은 3년 동안 마님을 독살하려 했고
오늘 밤에는 강도를 들여 죽이려 했습니다. 옥분이 말하자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달려왔는데 향단과 강도를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인연들, 감히 살인을 도모하다니. 포졸이 소리치며 향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향단은 울며 애원했으나 포졸은 들어주지 않았고 향단과 강도를 끌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자기를 돌봐준 향단이, 친딸처럼 아꼈던 향단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는데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인이 최씨 부인을 부축하려 했으나 최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다리에 힘을 주고 스스로 방으로 걸어갔는데 비록 느렸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향단의 배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며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수레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의원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소문을 듣고 왔다는 의원은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는데 최씨 부인 방으로 들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마님, 진맥을 해보겠습니다. 의원이 말하며 최씨 부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의원의 눈이 커졌고 혀를 보고 눈을 보며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의원을 바라보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몸속에는 독이 가득 차 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비소 중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랜 기간 조금씩 먹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숨을 삼켰는데 향단이 정말로 자기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고열찜질과 강제 운동으로 땀을 쏟아내며 독을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원이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바라보았는데 옥분은 방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님이 독하게 땀을 안 뺐으면 마님은 지난달에 초상 치렀습니다. 비소가 조금만 더 쌓였어도 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옥분을 보았는데 옥분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의원이 떠나고 방 안에는 최씨 부인과 옥분만 남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옥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마에는 돌에 맞아 꿰맨 상처가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딱지가 보였습니다.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다리에는 불에 데인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물집이 잡혀 터진 자리가 빨갛게 헐어 있었고 약을 발랐으나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옥분이 겪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밥상을 걷어차이고 생물을 던져주고 방문을 잠갔던 일, 우물가에 물을 놓고 기어오라 했던 일, 맷돌을 돌리라 했던 일, 그리고 한여름에 불을 떼며 화상을 입었던 일이 모두 자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분을 미친년이라 생각했고 악기 같은 며느리라 욕했으며 뺨을 때렸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옥분아, 최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들어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눈빛이 맑았습니다. 이리 와라. 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다가왔는데 최씨 부인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고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날 죽이려는 줄 알았다. 최씨 부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저으며 최씨 부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제 건강하시잖아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계속 울었는데 옥분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이 미련한 것이 너를 때리고 욕하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최 씨 부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옥분도 눈물을 흘렸는데 최 씨 부인을 안은 채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계속 울었는데 옥분의 등을 만지다가 화상 자국을 느끼고 더욱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최 씨 부인이 흐느꼈습니다. 옥분은 최 씨 부인을 안은 채 미소를 지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하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는데 모두 옥분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과 옥분은 서로를 아는 채 울었는데 이제야 진짜 어머니와 딸이 된 것 같았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두 사람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옥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물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아,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 약에 독이 들었다는 것을 최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는데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네, 어머님. 첫날 약 냄새를 맡고 바로 알았습니다. 비소 냄새는 절대 잊을 수 없거든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숨을 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로 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느냐? 최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옥분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말 곱게 했으면 어머님도 안 믿으셨을 겁니다. 누가 독을 탔는지는 몰랐지만 범인이 더 조심했을 테고요. 저를 믿지 않으시고 약 주는 사람만 믿으셨잖아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는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살리려면 제가 미친년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범인한테는 제가 어머님을 괴롭히는 악녀로 보여야 했고 어머님께는 독을 끊고 땀을 빼내야 했으니까요. 옥분이 설명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옥분의 손을 꽉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며느리, 내 딸아. 최 씨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옥분도 눈물을 흘렸는데 최 씨 부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으며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뜨자마자 몸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았고 다리에도 힘이 더 생긴 것 같았으며 숨쉬기도 더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독이 빠져나가니 하루하루 몸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옥분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소고기 무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도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김치도 빨갛게 익어 있었으며 계란말이도 노랗게 구워져 있었습니다. 옥분은 밥상을 최 씨 부인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처럼 거칠게 내려놓았는데 하지만 밥상은 뒤집히지 않았고 음식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독 다 빠졌으니 고기쳐. 아니, 드셔도 돼요. 옥분이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옥분을 보며 빙긋 웃었는데 옥분의 말버릇이 여전한 것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대신 밥값은 하셔야죠. 식후에 저랑 뒷산 한 바퀴 도시죠. 옥분이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는데 쌀밥이 윤기가 흘렀고 국물은 구수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밥 먹고 같이 걷자. 최 씨 부인이 말하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으니 달콤하고 고소했는데
3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으나 참았고 계속 밥을 떠먹었습니다. 옥부는 방구석에 앉아 최 씨 부인이 밥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는데 옥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최 씨 부인은 힘이 났습니다. 옥분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는데 다리가 떨렸으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방 밖으로 나왔고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3년 동안 누워만 있던 최 씨 부인이 걷고 있었고 며느리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넘어지면 제가 안 받쳐드릴 거예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옥분을 보며 웃었는데 옥분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네가 안 받쳐주면 혼자 일어날 테니까.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투닥거리며 뒷산길을 걸었는데 오가는 말은 거칠었지만 손은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말버릇은 개차반인데 효심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요. 한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옥분의 거친 말투, 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 저 며느리 덕에 마님이 살아나셨잖아.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옥분과 최 씨 부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두 사람이 행복해 보여서 흐뭇했습니다. 최 씨 부인과 옥분은 뒷산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숨이 차서 헐떡였으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옥분도 땀을 흘리며 최 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두 바퀴 도세요. 밥 두 그릇 드실 거면 두 바퀴는 걸으셔야죠. 옥분이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옥분을 보며 웃었는데 옥분의 말투가 이제는 익숙해져서 정겹게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도 같이 걸어야 한다.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 씨 부인의 손을 잡았는데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 부인과 옥분은 매일 아침 뒷산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만 걸었으나 점점 늘어나 두 바퀴, 세 바퀴를 걸었고 최 씨 부인의 다리는 날로 튼튼해졌습니다. 옥분의 말버릇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어머님, 밥 그렇게 천천히 드시면 언제 다 먹어요. 빨리 처먹고 운동하세요. 옥분이 말하면 최 씨 부인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알았다. 이년아, 네가 빨리 먹으면 나도 빨리 먹는다. 두 사람은 투닥거리며 밥을 먹었고 투닥거리며 산책을 나갔으며 투닥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거친 말 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을, 투닥거림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부었던 몸은 날씬해졌고 마비되었던 다리는 튼튼해졌으며 눌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옥분의 거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옥분과 최 씨 부인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답니다. 거친 말로 시어머니를 괴롭혔으나 실은 목숨을 구한 효녀 이야기, 독설 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